부산 빈집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은 서울보다도 부산의 빈집이 많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로 보조배터리 열폭주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조배터리의 열폭주와 대응법을 알리는 실험이 소방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로 도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부산의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산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은 서울보다도 부산의 빈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빈집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 2015년 8만 6천여 가구였던 부산 지역 빈집은 2017년 9만 4천 가구, 2019년에는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2023년 11만 4천여 가구로 9년 사이 2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빈집 10만 7천여 가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서울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부산 34.7 가구였습니다. 서울이 11.5 가구였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빈집 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전국 평균 29.9 가구보다도 부산 빈집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부산 인구수와 대비해서 부산 빈집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산은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해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는 올해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비를 2배 확대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지자체에서 매입 후 공유 재산화해 주차장 등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부산형 빈집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 은행 시스템도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호가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빈집 관리의 의무 이행 규정 신설 및 빈집 정비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등 현행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부산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어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큰 원인이 역시 수도권 쏠림 현상.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저출생에 대한 문제 해결, 고령화에 대한 문제 해결. 최근 관련법상 집에 해당하지 않았던 무허가 주택이 빈집에 포함되면서 체계적인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빈집 관리 계획에 더해 빈집 철거,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과 세제 개편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이제 기내에서 따로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보조 배터리의 열폭주와 대응법을 알리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사용한 폐방화복으로 제작한 방화팩이 하나의 안전 대응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열폭주를 가정한 실험입니다. 배터리를 과충전하자 순식간에 외부막이 분리됩니다. 내부 온도를 260도 이상으로 올리자 급격한 화학 반응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온도는 616도가 넘었고 배터리는 형체를 알 수 없게 변했습니다.
강한 충격이 가해진 배터리는 불과 2, 3초 만에 열폭주가 시작돼 화염에 휩싸입니다. 열폭주 피해는 주위에 가연물이 있다면 더 커집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등과 담겨있던 배터리가 폭주하자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안전보관 방화팩의 효과도 검증됐습니다. 소방관의 폐방화복을 활용해 만든 방화팩은 연기만 날 뿐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화복의 주 소재인 아라미드가 500도에서 600도의 화염을 차단한 것입니다. 예비 실험을 3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방화복, 즉 아라미드 재질이 여기에 보조 배터리가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에도 화염이 외부로 이제 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보조 배터리는 비닐팩이나 파우치에 담아 기내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한 방편일 뿐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 인증이나 검증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도 검증기관에 검증을 거친다든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로는 배터리에 열폭주 징후를 받다면 즉시 알리고 물에 넣는 등 신속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팽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곧바로 승무원에게 통보를 하시고 승무원들은 가능하면은 스웰링 단계, 팽창 단계에서 물통을 준비해 가지고 이 배터리를 담궈서 냉각을 시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조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는 2,002건, 부산에서도 89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항공사나 시민에게 실험 결과를 알려 보조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법과 보관법을 전하는 한편 국립소방연구원 등과 검증을 통해 제품 제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부산 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부산 시민연합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해야 부산 발전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부산의 미래를 짓밟는 처사로 민주당은 부산 현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박현중 부산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6일 진행된 비공개 회동 직후 사전 협의 없이 왜곡된 회담 내용을 박형준 시장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 역시 이 대표의 언급이 있었다며 산은 이전 문제는 정당 간 갈등이 아닌 부산과 서울, 수도권 지역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이재명 대표와 박 시장의 회담은 북극항로 개척이 주요 의제였지만 정작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박 시장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부산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속만 챙기는 행위라며 박형준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산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회귀할지 민주주의로 더 나아갈지 생사존망이 이번 한 주에 달려있다며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종식에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 행동은 이날 서울로 이동해 시민단체 1,700여 개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단식 농성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 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67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관공업 취업자 수가 3만 5천 명, 15.7% 증가했지만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2만 7천 명, 11.6% 감소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중심 서면교차로를 자연형 정원으로 디자인하는 서면교차로 상징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면교차로는 지역의 대표 교통중심지로 이곳에 있는 5곳의 교통섬을 생태, 자연주의형 정원으로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부산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주의형 교통섬 상징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최종 공모작을 선정해 전국 체육대회가 열리는 9월 전에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12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주말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96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한명자 완초장이 출품한 동구리 보석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경북 영천 새벽공의 권순조 씨가 장생도 직인도장을 출품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대구 동구에서 미니어처 원형 소반을 출품한 대림모고의 장세일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았습니다. 입상작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 가입과 조달청 전통공예품 전시관 입점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달청은 현재까지 모두 1,400여 점의 전통 문화상품을 계약해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돌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운행에 나선 거제 모노레일이 선로 화재로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9일 모노레일 1,300m 지점 선로에서 불이 났으며 당시 운행 중인 모노레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